우리 친구들 다 들어오면 시작합시다. 볼까 이제? 또 오늘도 내가 수업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미리 내가 내 발이 저려서 미리 얘기하는 건데, 그냥 선생님이 제일 하고 싶지 않은 수업이 그냥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거야, 이건 이거야 라고 하는 걸 난 제일 하고 싶지 않아. 이게 나는 어쨌든 이론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들을 너희가 이해하면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안 그러면 결국은 시간 지나면 까먹고 시간 지나면 까먹을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이렇게 설명이 길어지는 이유가 너네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거든. 내가 만약에 처음부터 이론 수업을 했으면은 어느 정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괜히 좀 높아짐에 계속 수업을 좀 이론 수업을 길게 하는데 너무 지루해하지 말고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 우리 이제 유형 5번, 534번 문제부터도 해봅시다. 우리 이런 유형들을 좀 잘 보게 되는데, 선생님도 이런 거 정말 싫어해. 나도 유형별로 이런 문제 이렇게 푸는 거 너무 싫어하는데, 전형적인 내신형 문제고 지수에서 했던 거 로그에서 할 거고 삼각함수에서 할 거고 나중에 계속해서 보게 될 거라서 우리 한 번만 좀 정리를 하고 갈게. 우리 이렇게 지금 문제를 보면 요 놈의 그래프가 1사분면을 지나지 않고 싶대. 우리 문제에서 특정 4분면을 특정 4분면을 지나거나 혹은 지나지 않는다. 이런 문제들을 풀 때 어떤 식으로 늘 문제를 풀어 나갈 거냐면, 결국 특정 4분면을 지나거나 지나지 않는다라는 건 그래프 그려달라 문제거든. 그래프. 선생님은 이제 문제를 다 똑같이 푸는 걸 좀 선호해. 우리가 너무 배울 내용이 많은데 막 이건 이렇게 풀고 저건 저렇게 풀고 푸는 거는 너무 가혹한 일이라고. 내가 아까 그래프를 그릴 때, 식을 보고 그래프를 그릴 때, 혹은 그래프를 보고 식을 찾을 때 지수함수에서 중요한 건 점근선하고 지나는 점이다라고 얘기잖아. 결국 지수함수에서 점근선을 본다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그래프의 대략적인 개형을 보겠다라는 거거든. 이거는 뭐 지수함수가 아니더라도 다 똑같아. 어떤 함수가, 어떤 그래프가 특정 4분면을 지나거나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딱 두 가지만 생각할 거야. 그래프의 개형을 생각할 거고 지나는 점을 하나 생각을 할 거거든. 근데 이 지나는 점은 항상 뭘로 기준을 잡을 거냐면 우리는 y절편으로 기준을 잡을 거야. 늘 요 두 개로 문제를 풀 거야. 늘 요 두 개로 문제를 풀 거다. 그럼 우리가 지수함수로 조금 한정을 해보면 그래프의 개형은 딸랑 두 개밖에 없어. 밑이 1보다 클 때 지수함수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증가함수로 생겼고, 밑이 0하고 1 사이일 때는 이런 식으로 감소함수로 생겼지. 결국 둘 중에 하나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특정 4분면을 지나거나 지나지 않기 위해서 y절편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만 가지고 문제를 풀 거라고. 그럼 지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y는 5분의 1 x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k의 그래프가 1사분면을 지나지 않고 싶대. 나는 두 개만 쓸 거라 그랬지? 지수함수는 그래프의 개형을 보기 위해서 봐야 될 게 요거밖에 없어. 밑이 1보다 크냐고 0하고 1 사이냐. 그럼 지금 여기 5분의 1의 x제곱이니까 밑이 1하고 0 사이네.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다?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함수로 그려질 거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조건을 만족하도록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자, x축 있고 y축 이렇게 있을 때 지금 문제에서 뭘 원하냐면 1사분면을 지나지 않길 바래. 여기를 지나지 않길 바라거든. 근데 이런 식으로 감소함수가 그려질 거야.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려질 수밖에 없니? 그래프 어떻게 그려질 수밖에 없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이런 식으로. 나는 항상 답을 낼 때 뭘 쓸 거냐면 y절편을 쓸 거다. y절편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한 번만 생각을 해봐봐. 얘가 점점점 위로 올라가서 극단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니? 이렇게. 원점을 지날 때까지는 괜찮지. 좀 빗나갔는데 이렇게. 여기보다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 내가 원하는 건 y절편이 0보다
같은 거 되니 안 되니? 이거 원점 지나는 거 1사분면 지나는 거 아니잖아? 0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되겠다. 이런 무조건 1사분면을 절대 지나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형은 저 y절편이 결국 원점 위에 있어야 되냐 밑에 있어야 되냐 찾는 도구에 불과하고 답은 늘 이걸로 보게 될 거야. 그럼 y절편이라는 거 x가 0일 때니까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5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k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k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 그래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5가 답이 되겠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그래프만 그려보면 답은 항상 y절편으로 내게 될 거거든. 그래서 여기 문제가 좀 많잖아. 내신에 좀 중요하게 나오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잘 한번 꼭 풀어보고 우리 543번을 봅시다. 자, 다시 이제 그래프 문제가 나와서 우리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 계속해서 좌표 잘 찍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아까 이제 도형의 성질을 많이 이용할 거다라고 했잖아. 그때 이제 우리가 추가로 뭘 또 볼 수 있어야 되냐면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을 좀 잘 볼 수 있어야 돼. 지수함수 너네 이제 이론 잘 배웠겠지만 지수함수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결정짓는 거. 그래프의 개형은 누가 결정짓냐면 지수함수의 밑이 결정짓게 될 거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 우리 2차 함수에서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그래프의 개형을 결정해. 무슨 말이냐면 y는 2x 제곱하고 y는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은 지금 둘이 최고차항에서가 같잖아. 얘는 그래프의 생김새가 완전히 똑같다고. 완전히 똑같아야 돼. 이 휘어진 정도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똑같다. 이걸 우리는 평행이동에서 완전히 포개진다라고 얘기했다고. 혹은 이제 최고차항에서의 절대값이 같으면 대칭이동에서도 완전히 같게 만들 수 있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 y는 ax제곱하고 y는 a에 x-p제곱 더하기 q가 있으면 얘네 둘은 지금 평행이동 관계에 있는 아이들이잖아. 얘는 y는 ax제곱을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그런 거 필요 없이 어쨌든 둘은 밑이 a로 같아. 그럼 이 둘은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다? 완전히 일치한다고. 그래프의 개형이 완전히 일치해. 그럼 우리 이걸 가지고 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선생님 여기다 그냥 간단하게만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당장 수능형 문제를 풀고 싶은 게 아니니까 만약에 여기 y는 a x제곱이 있고 y는 a의 x-p제곱 더하기 q의 그래프가 있다. 그러면 얘는 방금 선생님이 썼지만 y는 ax제곱을 x축으로 플러스 p만큼 y축으로 플러스 q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이렇게. 그럼 내가 y는 ax제곱 위에 점 어떤 점을 잡았을 때 a가 있는데 얘가 어떤 점 p, q a가 있어. a가 있을 때 내가 얘를 x축으로 플러스 p만큼 다시 y축으로 플러스 q만큼 지금은 선생님이 이제 밑으로 내려간 형태를 그려서 이렇게 점을 잡으면 이 점 A'이 정확하게 여기 매칭되는 점이 될 거라고. 이 둘이 같은 비율 관계에 있는 점이다라는 거야. 이런 걸 좀 볼 수 있어야 돼. 자, 이 문제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 y는 2의 x 플러스 1제곱이 있고 y는 2의 x 마이너스 3제곱이 있어. 둘 다 밑이 2야. 둘 다 밑이 2로 같아. 근데 이 둘을 한번 비교해봐. 여긴 x 플러스 1이고 여긴 x 마이너스 3이란 말이야. 그럼 내가 여기에 x 대신 얼마를 대입하면 얘를 만들 수 있니? x 대신 x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얘가 만들어지는 거 맞니? 그럼 이걸 보고 우리 빨리 뭘 찾을 수 있어야 돼? 얘는 y는 2의 x 플러스 1제곱을 어떻게 해서 만든 거야? x축 방향으로 플러스 4만큼 평행이동해서 만든 거야. 플러스 4만큼 평행이동해서 만든 거야. 그러면 A랑 B는
무조건 무슨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냐면 플러스 4만큼 평행이동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 매칭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같은 이걸 이렇게 얘기하거든. 비율 관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점 A의 X좌표를 내가 A로 das다면 점 B의 A좌표는 뭐라고 둘 수 있는 거야? A 플러스 4로 둘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점 A의 좌표가 어떻게 돼? X좌표가 A니까 A, 2의 A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얘 똑같이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어. A 플러스 4, 당연히 똑같이 나온다. 2의 A 플러스 1제곱. 이 밑이 이 지수가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관계를 좀 보길 바라는 거야. 그럼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B의 길이랑 AC의 길이가 같다 그랬으니까 이 길이도 얼마다? 이 길이도 4가 돼야 된다고. 그럼 우리 점 C의 좌표도 표현할 수 있지. 점 C는 X좌표가 A로 났으니까 A, 저기다 집어넣으면 2의 A 마이너스 3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요 길이가 4다. 둘의 Y좌표의 차가 4가 되면 되겠다. 그래서 2의 A 플러스 1제곱 빼기 2의 A 마이너스 3제곱이 4다라는 식을 세우면 되겠지. 그럼 잘 따라와봐. 지수를 개수로 생각하는 연습을 생각했으면 좋겠거든. 얘는 보자마자 2가 A 플러스 1개 있는 거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고 얘는 2가 A 마이너스 3개 있는 거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지수 법칙이 잘 되는 친구들은 얼마든지 잘할 텐데 잘 안 보이면 빨리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공통적으로 2를 A 마이너스 3개는 가지고 있는 거 맞니? 2에 A 마이너스 3개를 둘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로 묶어내면 얘는 몇 개가 남니? 2에 마이너스 3개로 묶으면 2가 4개가 남겠네. 이렇게. 얘는 다 묶였으니까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다. 그럼 얘가 15니까 넘어가면 2의 A 마이너스 3제곱이 얼마? 15분의 4 이렇게 나오겠네. 뭘 구하라 그랬니? C의 Y좌표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요거 구하라는 거네. 15분의 4가 답이 되겠다. 그래서 지수 항상 곱해진 개수로 생각을 해서 인수분해해서 우리 풀어나갈 거거든. 이게 지수 방정식을 푸는 가장 첫 번째 원칙이니까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자, 546번을 지금 이것도 좌표를 그러면 어떻게 찍으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좌표를 어떻게 찍으면 좋을지. 같이 볼까 이제? 좌표 어떻게 찍었니? 지금 문제에서 OQ 대 OP가 몇 대 몇이래? 1대 2래. 1대 2래 이렇게. 그럼 지금 우리 Q에서 X축의 수선해발 내리고 P에서 X축의 수선해발 내렸을 때 요 지금 마주보는 직각삼각형 서로 뭐야? 닮음이지? 닮음이란 말이야. 그럼 1대 2니까 밑변의 길이비도 몇 대 몇? 얘도 1대 2가 돼야겠네. 그럼 우리 쓸 때 요놈의 X좌표, 지금 원점에서 왼쪽으로 갔으니까 음수여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요놈의 X좌표를 마이너스 A라고 두면 요놈의 X좌표는 뭐라고? 2A라고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다. 그럼 이제 좌표를 설정할 수 있지. 좌표.
점 Q의 x좌표가 마이너스 a거든. 근데 지금 요 y는 fx가 y는 2x제곱의 원점 대칭 함수래. 원점 대칭. x에다가 마이너스 x, y에다가 마이너스 y.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점 Q의 y좌표는 마이너스 2의 a제곱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점 P의 좌표는 그럼 어떻게 돼? 얘는 2a, 2의 2a제곱 이렇게 되겠다. 근데 또 뭐 알고 있니? 뭐 알고 있어? 요 길이도 몇 대 몇이 돼야 돼? 1대 2가 돼야 되지. 그래서 우리 이런 관점 조심해야 되거든. 길이는 무조건 양수로 표현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 길이는 점 Q의 y좌표가 아니라 이거 양수로 바꿔서 뭐라고 써줘야 돼? 길이는 2의 a제곱. 정확하게 얘기하면 절대값 써서 표현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요 길이, OQ의 길이가 2의 a제곱인데 여기다 2배 한 게 뭐랑 같아야 돼? 요 길이. 2의 2a제곱하고 같아야 된다. 그럼 얘가 2의 a 플러스 1제곱이 2의 2a제곱이 되고 싶은 거니까 얘랑 얘랑 같으면 돼서 a는 1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나오겠다. 점 P의 y좌표 구하라고? 점 P의 좌표 구하라고? 그럼 얘는 2,4가 답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 중점, 내분점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비율 관계 이용해서 좌표를 좀 편하게 설정할 줄 알았으면 좋겠고, 다음 548번으로 가서 여기다가도 별표를 또 하나 쳐놓읍시다. 사실 이제 우리가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치사하게 혹은 야비하게 문제를 풀 수도 있는 방법이기도 해. 어차피 우리는 곡선의 넓이를 못 구하거든. 곡선의 넓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고지고대로 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좀 눈치챌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얘는 y는 2x제곱 밑이 2고 얘도 지금 4분의 1 곱하기 2의 x제곱이면 이거 조금만 이쁘게 바꿔볼까? 4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을 거냐면 y는 2의 x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럼 얘도 지금 밑이 2지. 물론 우리가 이제 이런 그래프의 개형을 비교할 때는 x의 개수가 1로 같다라는 걸 좀 잘 신경을 써야 돼. 그럼 이 둘은 어때? 그래프의 개형이 일치한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쓸게. 밑이 지수함수에서 그래프의 개형을 결정 지을 거라고. 개형을 결정 지을 거야. 그럼 지금 요 y는 2x제곱의 그래프의 개형하고 y는 2의 x-2제곱의 그래프의 개형은 완전히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이 둘은 지금 무슨 관계인 것까지 볼 수 있냐면 x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한 관계가 있는 거잖아. x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그러니까 우리 빨리 뭐가 체크가 될 수 있어야 되냐면 요 점하고 요 점의 관계 얼마큼 차이 나는 거야? 둘의 평행이동 관계인 플러스 2만큼 관계가 있는 거야. 얘랑 얘도 정확하게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 관계가 있는 거고, 선생님 한번 표현을 해볼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조각은 정확하게 뭐랑 같을 수밖에 없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대로 평행이동한 거니까 정확하게 이 그래프의 모양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우리는 곡선의 넓이는 구할 수가 없다. 그럼 우리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나중을 위해서라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기본 도형의 넓이를 사용하는 거야. 기본 도형. 기본 도형이라는 게 뭐냐면 넓이를 구하기 쉬운 도형 우리 기본 도형이라고 부르거든. 기본 도형에는 뭐가 있냐면 직사각형이 있고 삼각형이 있어. 얘는 넓이를 구하기가 너무 편한 거지. 그래서 얘는 빨리 다른 형태의 도형으로 쪼개볼 거야. 어떻게 쪼갤 거냐? 내가 이 점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볼게. 그리고 이 점에서 똑같이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봅시다. 그러면 이 조각, 요 조각하고 요 조각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완전히 같을 수밖에 없다고. 정확히 얘기하면 둘이 합동이야. 합동이 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요 도형의 넓이는 뭘 구하는 거랑 똑같아. 이 조각 떼가지고 여기다 딱 붙이면 기본 도형인 직사각형의 넓이로 바뀌는 거지.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걸로 바뀐다. 그럼 지금 가로의 길이 얼마? 2. 세로의 길이 다 나와 있지? 여기 y는 1이고 y는 4니까 3이네. 그래서 답은 얼마다? 3 곱하기 2, 6이 답이다.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결정짓는 게 지수함수의 미치다. 얘는 되게 야가 빠지게 풀 수 있어.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무조건 얘네들이 같지 않은 이상 우리는 절대 구할 수 없을 거거든. 그래서 이런 거 충분히 유추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잘 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다음 552번을 한번 봅시다. 얘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얘도 이제 좌표를 미리 좀 설정하고 풀면 도움이 된다라는 문제거든. 문제 한번 읽어봐봐.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고 바로 풀게. 읽어만 봐봐. 지금 y는 3x제곱하고 y는 ax제곱이 있는데 y축 위에 점 A에서 만나고 있고 이 점의 좌표는 그럼 우리 빨리 찾을 수 있지? 이 점의 좌표는 0,1이 되겠다. 이렇게 될 거고 y는 3이랑 만나는 점을 각각 b랑 c라고 잡았는데 지금 여기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래? 2분의 3이래. 나는 이제 너희가 이걸 잘 썼으면 좋겠는 거야. 삼각형 ABC의 넓이가 2분의 3이래. 2분의 3. 그럼 지금 보면 삼각형 ABC에서 뭐를 우리가 알고 있니? 지금 요 점의 좌표가 0,1이니까 딴 건 모르겠는데 요 길이를 알고 있네. 요 길이. 높이가 지금 얼마라는 거야? 2라는 거네. 1이고 3이니까. 그럼 밑변의 길이가 얼마가 돼야 되니? 밑변의 길이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3이 돼야 된다. 그럼 이 문제 끝난 거지. 2분의 3이야. 지금 요 점 y좌표가 3이거든? 그럼 여기 x좌표 얼마라는 거야? 1이라는 거네. 그러니까 지금 요 길이가 1이라는 거지? 그럼 요 길이가 얼마다? 2분의 1이구나. 요 점의 x좌표 2분의 1만큼 왼쪽으로 온 것만 신경 써주면 되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네. 점 C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되겠다. 근데 얘가 얼마가 돼야 돼? 3이 돼야 돼. 3이 돼야 돼. 그래서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3이다를 바로 찾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양변의 지수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면 A는 3의 마이너스 2제곱, A는 9분의 1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553번은 레벨 3인데 한번 해봐봐. 숙제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해보고 555번은 X표 살짝 해놓고 556번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지수함수의 대소관계 나중에 다음 시간에 지수 방정식, 부등식, 특히 부등식에서 좀 중요하게 써먹을 거라서 같이 매칭시켜서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수함수는 무조건 우리 고민 없이 밑을 내가 만약에 알 수 없다면 밑이 1보다 클 때랑 밑이 0하고 1 사이인 걸로 나누는 게 습관이 들어야 될 거야. 내가 만약에 밑을 알 수 없다면 나눌 거고 밑을 알 수 있다면 그걸 최대한 활용을 할 거다. 그럼 우리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잖아.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그래서 뭐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증가함수라는 걸 알 수 있어. 만약에 여기 x1이 있고 여기 x2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지금 x2가 x1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x1보다 x2가 커. 그럼 무슨 결론을 내릴 수 있어? 지수가 커질수록 함수값도 어떻게 된다? 점점 커진다. 그래서 ax1제곱이 ax2제곱이 ax1제곱보다 크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가 클수록 커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밑이 0하고 1 사이일 때는 어떻게 되니? 이런 감소함수가 그려지니까 여기 x1이 있고 여기 x2가 있다라고 치면 얘는 x가 커질수록 밑으로 가니까 값이 점점 작아지지. 즉 x2가 x1보다 크면 지수에 집어넣었을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반대가 된다고. 반대가 된다고.
그 밑이 0하고 1 사이일 때는 지수가 커질수록 작아져. 이거를 기억해서 풀어도 되지만 나는 너희가 이런 그래프를 그려버릇했으면 좋겠어. 이거 그리는데 뭐 1초도 안 걸리잖아. 1초도 안 걸려서 비교하면 되겠다. 하지만 이렇게 결론을 내보는 거야. 밑이 1보다 클 때는 지수가 클수록 큰 수. 이렇게 써. 지수가 클수록 크겠지? 밑이 0하고 1 사이일 때는 지수가 클수록 숫자는 작아진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가지고 갈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의 대소 비교를 할 때 제일 첫 번째로 하는 행동은 뭐냐면 밑의 통일이야. 밑을 통일한 다음에 지수만 비교하는 거지. 어떻게 저렇게 밑이 1보다 클 때는 지수가 클수록 큰 수, 밑이 0하고 1 사이일 때는 지수가 작을수록 큰 수다. 여기는 지금 a는 3루트 2니까 얘 빨리 2의 3분의 1제곱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0.5가 2분의 1이니까 다 2로 통일하자고. 그럼 얘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그래서 2의 2분의 1제곱이 되겠다. 이렇게. 얘는 16이 2의 4제곱이니까 2의 6분의 4제곱이 돼서 2의 3분의 2제곱이 되겠네. 그럼 밑이 2로 다 같아졌으니까 뭐만 비교하면 돼? 지수만 비교하면 되겠다. 3분의 1, 2분의 1, 3분의 1. 그러면 누가 제일 크니? 3분의 2가 제일 크고 2분의 1, 3분의 1이 될 테니까 C가 제일 크고 B, A 순이 되겠다. 밑이 1보다 크니까 지수가 클수록 크겠다. 그래서 C가 제일 크고 B. 뭐 어려운 문제 아니고 너무 쉬운 문제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나가겠다라는 거지. 내가 정말 딴 길로 안 세고 싶은데 나온 김에 정말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우리가 어떤 수 A, B의 대소를 비교하고 싶어. 그럴 때 이렇게 그냥 딱 밑이 이쁘게 통일이 돼가지고 지수끼리 비교할 수 있으면 편하게 할 수 있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에 대소 비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A, B 두 수의 대소를 비교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 두 가지. 이거를 좀 기억을 해야 돼. 어려운 문제들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쓰일 거라서 두 가지 방법. 어떤 두 가지 방법이 있냐면 첫 번째는 둘을 빼보는 거야. 두 번째는 요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두 수를 나눠보는 거지. 우리가 대소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두 가지 행동이야. 그럼 생각해봐. 만약에 두 수를 빼서 둘이 같으면 두 수를 뺐을 때 뭐가 나오니? 0이 나오는 거 맞니? 0이 나오는 거 맞아? 그럼 우리 이런 기준을 세울 수 있다고. 두 수의 차가 0이면 둘이 같은 거거든? 그럼 두 수를 뺐는데 양수가 나오면 누가 크다라는 거야? A가 크다라는 거네. 그럼 두 수를 뺐는데 음수가 나오면 그때는 B가 크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겠지. 둘이 같으면 얼마니? 둘이 같으면 1이잖아. 1이니까 B분의 A가 1이다. 둘이 같다라는 거야. 그럼 B분의 A가 1보다 클 수도 있고 B분의 A가 1보다 작을 수도 있겠네. B분의 A가 1보다 크다는 건 분자랑 분모 중에 누가 크다라는 거야? 분자가 크다라는 거고 1보다 작다는 건 분모가 크다라는 거지. 할 줄 알아야 돼. 선생님이 지금 알려주는 이유가 있겠지? 우리 숙제랑 클리닉 때 써먹을 수 있어야 돼서 그래. 그래서 대소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저기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수에서 궁극적으로 대소 관계에서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563번이야. 그래서 여기다 별표를 3개 칩시다. 우리가 대소 비교를 할 때 이거는 정말 최후의 수단이야.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하는 최후의 수단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결국 대소 비교에서 우리가 제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건 그래프야. 그래프를 그려서 위에 있을수록 큰 수고 아래에 있을수록 작은 수지. 요거를 우리는 잘 써먹을 수 있어야 돼. 그럼 지금 A가 0하고 1 사이고
b는 1보다 클 때 요 놈들의 값 중 가장 작은 걸 구해달래. 선생님 먼저 팁을 좀 줄게. 만약에 학교 시험에 저런 문제가 나왔어. 혹은 수능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 제일 좋은 방법 뭘까? 이미 잘 써먹는 애들은 잘 써먹을 수도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 뭘까? 숫자 집어넣는 게 최고야. 수 대입하는 게 제일 빨라. 근데 이게 수 대입은 단점이 있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만약에 수를 대입할 거냐면 서로 같은 지수 관계의 수들을 집어넣는 게 좋아. 아무렇게나 막 집어넣는 게 아니라 같은 지수 관계. 예를 들어서 만약에 A, B가 둘 다 1보다 크다 라고 하면 뭐 A는 2를 그리고 이렇게 쓰자.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쳐봐. 이렇게 A, B가 둘 다 1보다 큰데 대수 관계가 저렇게 된다? 그러면 A는 2로 놨으면 B는 3이 아니라 4로 두는 거죠. 이렇게 2의 제곱. 이런 관계. 그럼 만약에 지금처럼 A는 1보다 작고 B는 1보다 크대. 이런 관계를 주면 둘이 같은 지수 관계. A는 2분의 1, B는 2로 집어넣는 게 최고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편법이고 내가 지금 너희들하고 저렇게 풀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정석적으로 한번 해보자고. 저렇게 수대입해서 안 되는 것들도 있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얘네들은 밑이 A인 지수함수에 A, B를 집어넣은 걸로 빨리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다시 밑이 A인 Y는 X 제곱에다가 X는 A, X는 B를 대입한 함수값이라는 걸 빨리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 얘네 둘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니? 밑이 B인 지수함수 Y는 B의 X제곱에다가 X는 A, X는 B를 대입한 거라는 걸 빨리 체크할 수 있어야 돼. 근데 A는 0하고 1 사이고 B는 1보다 크니까 그래프의 개형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자, X축이 있고 자,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자, 밑이 0하고 1 사이면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요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고. 이거 선생님 좀만 크게 그릴게. 필요한 부분만 크게 그립시다. 자, 1을 여기 있다고 쳐볼게. 그럼 지금 밑이 0하고 1 사이인 지수함수는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겠지. 얘가 Y는 AX 제곱이야. 자, BX 제곱은 밑이 1보다 크니까 그래프 어떻게 그려질 거면 요렇게 그려질 거야.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리고 A랑 B를 잡아봅시다. A랑 B를 잡아봐. 잘 봐봐. 지금 A는 0하고 1 사이고 B는 1보다 커. 그러면 1이 뭐 사실 정확히 안 그려도 되는데 1,1 여기쯤 여기 있다고 쳐보자. 그럼 A는 어디쯤 있겠어? 1보다 작아야 되니까 여기쯤 있을 거야. 여기 A가 있을 거야. B는 1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쯤 있겠지. 그럼 우리는 요 4개의 점을 가지고 각각의 값을 찾을 수가 있어. 요는 y좌표 얼마야? x가 b일 때 y는 ax제곱 위의 점이니까 요는 y좌표 얼마다? 여기가 a의 b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요 놈은 y는 ax제곱에 x는 a를 집어넣은 거니까 여기 y좌표가 얼마야? a의 a제곱이 되겠네. 여기는 b의 x제곱에 a를 집어넣은 거니까 b의 a제곱. 여기가 b의 b제곱이 된다. 그러니까 누가 제일 커? b의 b제곱, b의 a제곱, a의 a제곱, a의 b제곱 순으로 되겠네. 물론 사실 얘는 지금 좀 간단한 거라서 얘는 지금 밑이 1보다 작은 거니까 지수가 커질수록 작아진다라고 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얘는 또 전체적으로 나눴을 때 얘네들은 무조건 1보다 작아야 되고 얘네들은 무조건 1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또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거 알 수 있고, B는 밑이 1보다 크니까 지수가 커질수록 커진다로 알 수 있거든. 누가 제일 크고 누가 제일 작은지 편하게 알 수 있는데 저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찾는 방법을 잘 숙지해야 되는 문제라서 여기서 좀 연습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 자, 564번도 살짝 X표를 쳐놓고 그 다음 넘겨서 565번. 9시까지 끝낼 수 있을까? 해보자. 만약에 내가 9시를 넘기게 되면 클리닉 좀만 더 줄이고 숙제로 할게. 근데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 남아서 잘 해봅시다. 역함수 또 설명할 내용이 많거든. 역함수.
선생님은 역함수를 무조건 정의만 가지고 문제를 풀 거야. 나는 무조건 정의만 갖고 문제를 풀 거거든. 지금 이걸 잘 해놔야 너네가 수투에서 정말 편하고 내가 나중에 난 이과를 갈 거다라고 해서 심화미적분을 하면 또 정말 남들보다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어. 우리 역함수의 정의가 뭐였냐면 역함수의 정의가 만약에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있어. f가 있어. 그래서 a가 b로 간다고 쳐볼게. 지금 너무 설명이 길어지면 힘드니까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거 해볼게. 막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이런 거 빼고 가봅시다. 그럼 역함수는 뭐였냐면 거꾸로 가는 거야. 이렇게. 거꾸로. y에서 x로 가는 함수를 우리는 역함수라고 부르고 이렇게 f의 이거 역수라는 표시잖아. 그래서 f 인버스라고 이렇게 부르기로 했었거든. 이게 역함수야. 그럼 지금 역함수 그림에서 보면 a는 f에 의해서 b가 되고 있거든. 이걸 식으로 쓰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f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b가 된다라는 거네. 이렇게 됐을 때 역함수는 어떻게 돼? 역함수는 b를 a로 보낸단 말이야. b를 a로 보내. 역함수에다가는 b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a가 나와. 이게 역함수의 정의야. 이게 역함수의 정의야. fa가 b이면 f 인버스에다가는 거꾸로 뒤집은 걸 집어넣으면 된다고. f 인버스 b가 a다. 난 이거로만 문제를 풀 거야. 잘 봐봐. fx가 3의 x제곱인데 역함수를 gx라고 하겠대. 그때 g 루트 3하고 g 9분의 1을 구해달래. 그러면 g 루트 3을 구하고 싶잖아. 선생님이 이걸 a라고 해볼게. 이렇게 a라고 해봐. 이거이면 f 인버스에다가 b 집어넣으면 a 나오거든. 그럼 f에다가는 거꾸로 a 집어넣으면 b가 나온다고. 그럼 얘는 f에서는 무슨 관계가 있겠니? f에다가는 둘이 자리 바꾸면 된다고. a가 얼마야? 루트 3이면 된다고. 그럼 이거 할 수 있잖아. f에 여기다 a 집어넣으면 3의 a 제곱이 루트 3이래. a가 얼마라는 거야? 2분의 1이라고. 얘가 2분의 1이라고. 얘가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찾아야 돼. 그러면 G 9분의 1은 어떻게 찾을 거야? 똑같이 B라고 나와. 그럼 난 지금 알고 있는 게 F밖에 없잖아. F에다가 B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야 돼? 9분의 1 나와야 돼. 3의 B제곱이 9분의 1이라고.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2, 얘가 마이너스 2라고. 얘가 마이너스 2야. 그래서 답은 얼마? 마이너스 1이야. 지금부터 연습해야 돼. 만약에 내가 역함수 때 1학년 때 분명히 너는 이렇게 배웠을 거거든. 1학년 때 배웠던 거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그대로 잘 쓰면 되고, 안 되면 지금부터 쓸 거다. 어떻게도 할 수 있냐면 사실 요거야. 밑이 3인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뭐가 돼? 요놈의 역함수는 밑이 같은 로그 함수가 된다. 요거를 써서 구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야. 우리 한 번만 해볼게. y는 3의 x제곱에 역함수를 구하고 싶어. 그럼 우리 역함수 어떻게 구하기로 했냐면 x에다가 y 집어넣고 y에다가 x 집어넣으면 됐었거든. 그럼 집어넣으면 여기 y 자리에 x를 집어넣고 여기 x 자리에 y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x는 3y제곱. 그럼 양변에 밑이 3인 로그를 취하면 y는 로그 3의 x라고 뭐 구하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니야. 그래서 루트 3 집어넣으면 2분의 1, 9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쉽게 찾을 수 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걸 연습시키는 건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역함수는 이렇게 해버릇해야 남들보다 편하고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역함수 문제도 이렇게 잘 연습했으면 좋겠고, 넘겨서 이제 오늘 하는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 드디어 다 왔다. 571번. 아이고. 오늘 내용에서 가장 좀 까다로울 수 있는, 너네들이 느끼기에, 보통 아이들이 느끼기에 제일 좀 까다롭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 치환과 관련된 부분들이거든.
정리할 때가 있으면은 요 정도 한 번만 간단하게 정리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어떤 함수의 혹은 식의 최대값, 최소값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이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할 수 있는 행동은 세 가지밖에 없어. 할 수 있는 행동은 세 가지밖에 없다. 첫 번째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래프를 그려서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이 찍히는 값이 최대값이 될 거고 가장 낮게 찍히는 값이 최소값이 될 거야. 그럼 우리 지수함수에서 간단하게 표현을 해볼게. 밑이 1보다 크면 무조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밑이 1보다 작으면 무조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든. 무조건. 그럼 내가 A에서 B까지의 범위가 주어져 있다고 했을 때 A에서 B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거나 혹은 A에서 B까지 이렇게 범위가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보겠다라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보겠다라는 거고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보겠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저렇게 빨갛게 그려진 포인트에서 최대값이라는 거 선생님 이제 최대값 맥시멈이니까 나 라지 M으로 쓸 거야. 우리 약속합시다. 최소값 미니멈이잖아. 그래서 나는 스몰 m이라고 쓸게. 스몰 m. 그러면 위에 찍힐수록 큰 거고 밑에 찍힐수록 작은 거니까 여기서 최대값이 나올 거고 여기서 최소값이 나오겠네. 밑이 0하고 1 사이일 때는 거꾸로지. 여기서 최대값이 나올 거고 여기서 최소값이 나올 거야. 외우길 바라고 그래프를 그린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지수함수에서는 항상 어디서? 양 끝에서 항상 최대값, 최소값이 나오더라 라는 것 정도만 인지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래프 그리는 거 일도 아니거든. 그냥 밑이 1보다 크면 찍 긋고 밑이 0하고 1 사이면 찍 긋으면 되니까 그래프 그려서 확인하면 되지만 양 끝에서 나오더라 라는 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거의 대부분 이렇게 풀게 될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거에서 특수한 상황 뭘 볼 거냐면 치환을 볼 거다. 치환해서 문제를 푸는 과정 이게 여기서 좀 중요하게 쓰일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산술기하 평균을 쓰는 게 있었어. 산술기하. 우리 산술기하 평균 어떤 게 산술기하 평균이었냐면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요거일 때 A 더하기 B가 항상 2 루트 A, B보다 크거나 같다. 원래는 이제 2분의 A 플러스 B라는 산술 평균이 루트 A, B보다 크거나 같다였는데 우리 어차피 저걸 쓸 거니까 이게 산술 기하 평균이었고 중요한 거 등호는 같다는 언제 성립해? 요 둘이 같을 때 A는 B일 때 성립한다. 이게 산술기하 평균이었거든. 지수함수에서는 이 산술기하 평균을 밥 먹듯이 쓰게 될 거야. 지수함수에서는 산술기하 평균 밥 먹듯이 쓴다고. 왜지? 지수는 무조건 0보다 크거든. 지수는 무조건 0보다 커. 그러니까 0보다 크다라는 정보를 주지 않아도 당연히 써먹을 수 있어야 돼. 산술기하 평균을. 언제 쓸 거냐? 언제 쓸 거냐면 이렇게 곱하기의 형태가 상수가 나올 때 서로 역수 관계의 지수가 나오면 서로 역수 관계의 지수가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산술기하 평균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그냥 2의 x제곱하고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있으면 딱 보자마자 역수관계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거에서도 생각할 수 있었냐면 3의 x제곱하고 3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라는 게 있다고 쳐볼게. 그럼 저 둘은 역수관계는 아니거든. 역수관계는 아닌데 뭐가 성립하냐면 둘이 곱하면 얘 뭐가 나와? 3의 제곱이라는 상수가 나와. 그래서 곱이 상수꼴이 나올 때 우리는 산술기하 평균을 반드시 생각할 거다.
세 번째는 이제 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게 있었어. 식의 성질. 식의 성질. 뭐냐면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요 성질을 쓰는 거. 이게 어떻게 우리 응용이 될 거냐면 요거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요거랑 관련된 내용이었어. 우리가 뭐든지 어떤 문제든 간에 최대값, 최소값 얘기가 나오면 늘 이 세 가지를 쓰거든. 근데 유일하게 지수가 이 세 개를 다 쓰는 아이들이야. 지수 함수만 유일하게 첫 번째 유형으로도 두 번째 유형으로도 세 번째 유형으로도 출제가 되는 유일한 단원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들을 다 보게 될 거거든. 그래서 여기 최대 최소랑 관련된 문제가 조금 많아. 조금 많아서 잘 한번 해볼게. 자, 1번은 요거 1번이 아니라 571번은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봅시다. 지금 x가 마이너스 1에서 3까지는 함수 요 놈의 최대값이 13일 때 최소값을 구해달래. 그럼 보자마자 그래프 그리겠다고. 간단한 지수 함수니까 얘 평행이동 이런 거 신경 안 쓸 거야. 나 뭐만 생각할 거냐면 요것만. 밑이 2라는 것만 신경을 쓸 거야. 그럼 저놈은 y는 2의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k는 밑이 1보다 크니까 그래프 어떻게? 요런 식으로 증가함수로 그려질 거라고. 그래프의 개형만 그려놓고 x가 마이너스 1에서 3까지니까 표현해볼게.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그래프를 그리겠대. 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생각을 할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생각을 할 거야. 그러면 어디가 제일 높아? 여기가 제일 높잖아.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 x는 3일 때 나올 거라고. 3일 때. 그래서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2의 4제곱 더하기 k니까 k 더하기 16이 나오겠네. 이게 최대값이야. 그 다음에 최소값은 여기서 나오겠지. 최소값은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나오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의 0제곱 1이니까 k 더하기 1 나오나? 이게 최소값이야. 최소값. 근데 최대값이 얼마래? 얘가 13이래. 따라서 k는 마이너스 3이구나. 그럼 최소값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2라고 찾을 수 있겠지.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2차 함수든 뭐 어떤 함수든 간에 최대 최소 문제를 푸는 가장 좋은 흔한 방법이다. 그래프 그려서 푸는. 그러면 쭉 또 넘겨서 577번은 넘어갈 테니까 한번 해보고 583번을 봅시다. 선생님 이제 문제를 풀 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치환이거든. 치환. 나는 그래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해. 내가 문제를 풀 때 그냥 좋아하는 방법이 아니라 제일 사랑하는 방법이 치환을 이용하는 거다. 유일하게 내가 수학에서 사랑한다는 단어를 붙이는 게 치환이거든. 우리는 치환을 정말 잘 써먹을 수 있어야 돼. 정말 잘 써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치환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 지금 이 문제들이 딱 그런데 여기 문제 위에다가 이렇게 하나만 써놓읍시다. 우리가 어떤 식이나 값을 치환할 때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 하나가 있어.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치환을 하게 되면 항상 원래의 성질을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표현하거든. 계승한다. 이걸 꼭 좀 기억을 해야 돼. 치환이라는 건 그냥 간단하게 옷을 갈아입는 거거든. 옷을 갈아입는다고 해서 본질이 사라지니? 내가 옷을 갈아입는다고 해서 여자가 될 수 있니? 그거 불가능한 거잖아. 그럼 이 원래의 성질이라는 게 그런 뜻인데, 그럼 이제 우리가 수학에서 보통 치환에서 이 성질의 가장 중요한 게, 특히 이번 지금 이 단원에서 하고 싶은 중요한 게 범위야. 범위. 내가 뭔가를 치환했을 때 범위가 계승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 우리 이미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한번 연습을 했던 부분이긴 하거든. 지금 한번 문제를 볼게. x가 0에서 3 사이에서 y는 a의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의 최대값이 3분의 4고 최소값을 구해달라. 우리 그리고 수학에서 항상 괄호하고 써있는 게 답을 낼 때 제일 중요한 거거든.
우리 뭐 글에서는 보통 괄호하고 써 있으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데 수학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럼 지금 이 문제가 힘든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요거 때문이야. 지수가 너무 지저분해. 이게 힘들어. 난 그래서 여기에 바뀌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거를 치환할 거야. 얘를 t로 치환을 해보자고. t로 치환을 해볼게.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써볼게. 내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을 t로 치환을 할 거야. t로 치환을 할 거야. 그러면 특히 저렇게 2차식을 치환했을 때, 근데 지금은 2차식뿐만 아니라 범위까지 심지어 주어져 있거든. 여기도 한번 써볼게.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단 말이야. 그럼 지금 x가 0에서 3 사이로 움직일 때 요 놈도 움직이는 범위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범위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그걸 우리는 뭘 이용해서 알 수 있다? 그래프를 이용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이차 함수 진짜 많이 했잖아. 중학교 때도 했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했고 이제 또 할 거야. 우리 그래프 대략적인 개혁만 필요해. 이차 함수는 최고차항의수가 양수냐 음수냐 그거밖에 안 필요하다고. 얘 지금 최고차항의수가 양수니까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아래로 볼록으로 생겼어. 나는 여기다가 뭐만 체크할 거냐면 첫 번째로 개형 저렇게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체크할 거고, 두 번째로 축만 잘 표시할 거야. 축. 한 번만 더 쓸게. 한 번만 더. 만약에 아직도 놓치고 간 친구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억하는 거야. 이차 함수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그럼 얘는 지금 축의 방정식이 얼마야? x는 1이야. 그럼 우리 이차 함수는 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성질이 되게 중요하잖아. 여기 지금 이쪽이랑 이쪽이랑 접으면 표기진다고? 그럼 나 0에서 3까지를 여기다 표현할 수 있지. 0은 1보다 한 칸? 요 정도 떨어져 있다고 쳐볼게. 3은 그러면 좀 더 멀리 떨어져 있지. 요 정도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지금 나는 요 그래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0에서 3까지만 보고 싶었던 거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고 싶었던 거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 수학은 다 기호의 연속이거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y랑 똑같다며. 그럼 요 놈의 범위는 y의 범위야. y.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네.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뭐 하라는 거냐면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는 거지. 여기가 최소값이지. 여기가 최대값이네. 최소값은 x가 얼마일 때? 1일 때 나와. 1일 때. 그래서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네.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2야.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 x가 3일 때? 3 집어넣으면 2 나오나? 2? 여기가 2라는 거네. 그러니까 그래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작아봤자 마이너스 2고 커봤자 2야. 요 놈이 작아봤자 마이너스 2, 커봤자 2. 얘는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라고. 이렇게 된다고. 그럼 내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을 얘를 t로 바꾸는 거잖아. 그럼 요 놈이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니까 당연히 t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까지만 움직일 수 있다고. 우리가 이제부터 뭔가를 치환하면 무조건 범위를 체크를 해야 돼. 그 문제가 어떻게 바뀌는 거야? 얘를 t로 바꾸니까 y는 at 제곱인데 t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이렇게. 그럼 또 그래프 그립시다. 얘 밑이 어떻게 돼? 0하고 1 사이래. 감소함수래. 이렇게 그려진대. 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볼 거냐면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만 볼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볼 거라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최대값이 3분의 4래. 최대값 어디서 나와? 여기서 나오잖아. 여기서. 최대값은 t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나올 거야. 그럼 여기 t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a의 마이너스 2제곱이지. 여기 얼마다? 3분의 4다.
3분의 4다. 그럼 최소값은 여기서 나오겠네. 최소값은 t가 2일 때 나오겠지? a의 제곱이겠네. 얼마겠니? 서로 역수관계지? 4분의 3 나오겠다. 4분의 3. 4번이 답이 되겠네. 치환할 때 범위를 본다라는 거. 치환할 때 범위를 본다라는 거. 이제부터 우리는 아마 1학년 때 많이 연습해왔는데 2차식을 치환할 때 무조건 그래프 그려서 범위를 보겠다. 너무 중요한 문제야. 와, 9시야. 우리 얼마 안 남았거든. 좀만 기운 내서 할게. 좀만 기운 내서 합시다. 선생님이 클리닉 좀 줄여줄 테니까 혹시 그 집에 연락해야 되는 친구가 있으면 지금 빨리 어머니한테, 부모님한테 문자 드립시다. 빨리 끝나야 10시가 될 것 같다고. 빨리. 자, 넘겨서 589번 같으니까 한번 해보고 591번은 살짝 X표 쳐놓을게. 살짝 X표 쳐놓고 우리는 592번을 봅시다. 얘도 이제 우리가 치환해서 푸는 대표적인 문제가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이거 지수 방정식이랑 부등식에서도 대표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문제라서 방법만 알면 어렵지 않은. 자, 얘는 이제 우리가 사실 요걸 보고 y는 2의 2x제곱을 보고 혹은 이제 우리가 다른 식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거거든. 선생님 예를 한번 들어볼게. 2의 2x제곱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고 혹은 4의 x제곱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어. 이렇게 4가 2의 제곱이니까 둘이 똑같은 거지. 이렇게 표현됐을 때 우리가 얘를 빨리 어떻게 표현하고 문제를 풀길 바란 문제냐면 얘를 2의 x제곱의 제곱으로 x제곱의 제곱으로 놓을 수 있어야 되는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그래서 이미 연습을 많이 해본 친구들은 4의 x제곱을 보자마자 저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얘는 2의 x제곱의 제곱으로 빨리 바꿀 거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우리 지수의 합은 지수끼리의 곱하기로 표현될 수 있으니까 얘는 2의 x제곱 곱하기 2의 제곱. 그래서 빨리 어떻게 표현될 수 있어야 돼? 마이너스 4의 2의 x제곱으로 이렇게. 그래서 플러스 a로 놓고 시작하길 바라는 문제다. 그러면 얘는 여기도 2의 x제곱, 여기도 2의 x제곱이 있으니까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알고 있는 모양이 될 거다. 그럼 fx, 선생님 이렇게 표현할게. y는 이라고 쓸게. y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a로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뭔가를 치환할 때는 빨리 뭘 신경 써야 돼? 범위를 신경 써야 된다고. 범위를 신경 써야 돼. 지금 x의 범위가 있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0에서 3까지야. 그럼 그래프 그려보자고. y는 2x제곱의 그래프를 빨리 생각을 해보면 밑이 1보다 크니까 이렇게 크게 생겼잖아. 이게 증가함수로 만들어지잖아. 0에서 3까지 생각을 하겠대. 이거 간단하니까 바로 해볼게. 0 집어넣으면 여기 얼마야? 함수값 1이고 3 집어넣으면 함수값 8이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에서 8까지만 그려질 거라고. 즉 2의 x제곱은 x가 0하고 3 사이일 때 작아봤자 얼마? 1이고 커봤자 8이야. 그럼 요 놈의 범위가 1에서 8 사이니까 내가 치환하는 t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에서 8까지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t로 치환함과 동시에 여기다 뭘 써줘야 돼? t의 범위를 써줘야 된다고.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지. 만약에 x의 범위가 없어. x의 범위가 없으면 그럼 범위 안 써도 될까? 뭘 써줘야 되지? 2의 x제곱은 x의 범위가 없으면 항상 뭐보다 커? 0보다 크잖아. 만약에 x의 범위가 주어지지 않다면 얘를 t로 치환했을 때 뭐가 따라와야 돼? 0보다 크다가 따라와야 돼. 지수가 항상 0보다 크다는 거는 절대 놓치면 안 된다. 그럼 얘는 이제 다 푼 거지. 최고차에서 양수인 2차 함수니까 아래로 볼록이지. 이렇게. 추계방정식이 t는 2가 되겠다. 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에서 8까지. 그럼 1은
좀 찔끔 떨어져 있을 거고 8은 좀 멀리 떨어져 있겠네. 이렇게. 그럼 여기서부터 쭉 해서 여기까지 볼 거야. 그럼 어디서? 여기서 최소값, 여기서 최대값을 갖겠네. 그럼 그냥 다 써볼게. 최소값은 t는 2일 때 나오겠지. t는 2일 때. 그래서 내가 2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올 거야? a-4. 여기 최소값이 나올 거고. 최대값은 t는 8일 때. 그래서 88 집어넣으면 64, 32 더하기 a. 이게 최대값이네. 근데 문제에서 최대값이 b고 x는 c일 때 최소값이 5래. 잘 봐봐. 얘가 지금 5야. 얘가 b네. 그러면 지금 a는 9가 나오고 b는 41이 나와. 근데 잘 봐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x는 c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 그랬거든. x가 c일 때야. 나는 지금 최소값이 얼마일 때냐면 t가 2일 때거든. t가 2일 때. 나는 이게 지금 x가 c일 때로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 그럼 빨리 뭘 쓸 거다? 이 둘이 같다는 걸 쓰는 거지. t가 2의 x제곱하고 같잖아. 2의 x제곱이 t인 건데 얘가 2일 때인 거니까, 이게 2일 때인 거니까 이 둘의 관계를 비교하면 x가 얼마일 때를 찾을 수 있겠지. 그래서 x가 얼마일 때? 1일 때 최소값을 갖게 되는 거다. 그래서 c는 1, b는 41, a는 9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가도하면 얼마니? 50일? 답은 50일이 되겠네. 그래서 우리 나중에 그 지수 방정식이랑 지수 부등식에서도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할 거라서 열심히 하면 되고, 넘겨서 이제 한 문제만 하면 되겠다. 600번 봅시다. 600번. 이거 하나만 하면 되고, 하나만. 600번에다가 체크 표시를 좀 하나만 해둘게. 그래서 유형 13번이 좀 같은 유형이긴 한데 600번에다가 체크 표시를 좀 하나만 해놓읍시다. 계속 얘기하지만 체크 표시는 방법을 좀 기억했으면 하는 문제들. 우리 두 가지만 좀 잘 기억을 해야 돼. 이거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좀 기억을 해야 되거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지수는, 즉 a의 x제곱은 항상 양수다라는 거. 양수다라는 거. 그래서 마음속으로 산술기하 평균을 써야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 그 다음에 곱하기가 상수가 나오는 형태, 이렇게 두 가지, 지수랑 곱하기가 상수가 나오는 형태가 나오면 우리는 빨리 뭘 떠올리겠다? 산술기하 평균을 떠올리겠다. 산술기하 평균을 떠올리겠다. 한 번만 다시 써볼게. a가 양수고 b가 양수이면 요거일 때 a 플러스 b가 항상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a 곱하기 b야. 그러니까 요 곱하기가 상수가 되는 형태가 나오면 a 플러스 b가 뭐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니까 우리는 a 플러스 b가 항상 어떤 놈보다 크거나 같다? a 플러스 b에 얘가 작아봤자 요 놈이라는 거잖아. 최소값이 요 놈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알 수 있다고. 근데 거기다가 추가로 요거, 얘네들은 산술기하 평균은 0보다 클 때만 쓸 수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가 힌트야. 문제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양수다라는 얘기를 해주면 너네한테 제발 산술기하 평균 써달라고 막 외치고 있는 거라고. 근데 지수에선 이게 안 보인다라는 거야. 줄 필요가 없으니까. 지수는 무조건 0보다 크니까 지수에선 요 힌트를 안 주니까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지수에서는 꼭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하나 더, 요 등호, 그러니까 이 최소값 등호는, 요 최소값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 언제? 둘이 같을 때. 둘이 같을 때 성립한다고.
그럼 이제 이거를 선생님이 푸는 걸 한번 볼게. 이거를 갑자기 이상하게 푸는 친구들이 있어서 편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얘는 딱 보자마자 지수니까 0보다 크고 9의 x제곱, 9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제곱이니까 곱이 상수다라는 걸 빨리 체크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9의 x 더하기 9의 마이너스 x 더하기 2제곱은 항상 크거나 같아. 2배의 루트에 둘이 곱한 거야. 9의 x제곱 곱하기 9의 마이너스 x 플러스 이게 성립한다고. 이게 성립해. 그럼 얘는 2배의 루트에 9의 제곱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18 이렇게 나오네. 18. 그러니까 9의 x제곱 더하기 9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제곱은 항상 뭐보다 18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니까 최소값이 얼마다? 18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러면 그때 x값은 어떻게 구하면 되니? x값. 보통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구해. 둘이 같을 때 성립하니까 갑자기 요걸 풀거든. 9의 x제곱하고 요걸 풀어. 이래도 되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봐. 둘이 더해서 얼마래? 요놈하고 더해서 얼마래? 18이래. 둘이 같아야 된다며. 반씩 나눠 가질 거 아니야. 얘가 얼마겠어? 9고 얘가 9겠지. 9의 x제곱이 9일 때 x 얼마? 1일 때야. 이렇게 생각해줘야 돼. 이게 자꾸 교재나 문제집들에 이렇게 풀어. 이 둘이 같으니까 갑자기 막 둘이 같다라는 방정식 이상한 걸 푸는데 그러면 안 돼. 둘이 더해서 18이니까 반씩 9씩 나눠 가지면 된다. 그래서 x는 1에서 최소값 18, 19가 답이 되겠다. 그래서 곱의 형태가 상수가 나왔을 때 꼭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606번하고 607번을 얘네들은 한번 해봐봐. 이거는 숙제를 한번 해봐봐. 그래서 숙제는 607번까지 목요일날 607번까지 숙제를 하고 클리닉을 나눠줄 테니까